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15년 11월 1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정성호 검사 신분 보장 필요한지 의문이다. 징계법 논의 적극 참여. 방귀 낀 놈이 성내고 자빠졌네. 특검 국조 요구에 국회 결단 수용. 수용. 사퇴 요구엔 오히려 무책임, 현안 많아. 방귀 낀 놈이 성내고 자빠졌다. 잘 돌아가고 자빠졌다.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 검찰이 추단했다고? 장관도 의견 냈어.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는 거 아니야. 공소해가지고 내는 거 해가지고 때치하라고. 이런 것들이 지가 더 심한 말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개판 만들고 책임지는 거 하나도 없고 방귀 낀 놈이 성내고 자빠졌다. 예, 넘어가고요. 이재명 노동 등 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국가 대전환 뭐 말만 나오면 뭐 당군 일의 최대 뭐 국가 대전환. 아이고 내 참나. 뭐야 구조개혁 필요. 경제회복 불씨가 켜진 경제회복 불씨가 켜졌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완전히. 경제회복이 무슨 불씨가 켜졌냐 켜지기는. 계급제된 이거 봐라 이제 단어 쓰는 거 봐라. 금융제도 해결해야 단어 쓰는 거 보면 아주 참 빤하다 빤해. 뭐 간단한 얘기합니다. 자, 이 표만 털었죠. 경제회복 불씨 켜졌다. 이재명이 저 경제회복 불씨 켜졌다. 입 털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텔 경제학에 따르면 입 한번 털었으니까 한번 돌려먹고요. 그 다음에 빵꾸 난 거 나 몰라라 하고 이제 넘어가고요. 구금됐다. 귀국한 한국 근로자 일부 기존 비자로 조지아 현장 복귀한다. 일부면 뭐 몇 명 같다 소린데. 300명 구금됐다가 일부가 들어갔다. 아이 3명? 에이 참나. 단어를 제목을 갖다 좀 제대로 써라. 이거 누구야 이 기자가 이거. 기자 이름도 안 나와 있네. 기자 이름도 안 나와 있네. 아이 꼴랑 3명 아니야 이거. 꼴랑 3명을 갖다가 들어갔는데 무슨 일부 이래. 참 짜증나네. 일부러 할 정도냐고 이 3명이. 그냥 3명 들어갔다 하면 되는 거지. 아 이거 연합 지라시 이것들 하여튼 하네. 아 진짜 짜증나다. 환율 뛰자. 어이구야 간만에 연합 지라시에서 환율 얘기가 튀어나오네. 환율 뛰자. 수입 물가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10월에 1.9% 올랐다. 그리고 수입 가격 물가죠. AI 투자의 반도체 수출 가격 상승. D램은 20%. 어제 우짜가 친구하고도 뭐 어제 술 한잔 했습니다만. 컴퓨터는 지금 맞추는 게 좋습니다. 혹시 살 것 같으면. 지금 맞추면 좋고요. 내년에 이거 스마트폰하고 등등 이 램 먹는 것들은 가격이 많이 튈 것 같은데. 하여간에 지금 혹시나 당분간 컴퓨터를 사서 써야 된다 하는 분들은 지금 사세요. 이미 올랐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지만 내년에는 더 오를 것 같은데. 지금 꼬라지가 좀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 넘게 오르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가 이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참 대단하다. 그동안 환율 얘기 하나도 안 하다가 요거 딱 나오니까 이제 수입 물가, 수출 물가 나오니까 이게 가지고 이제 환율 얘기 딱 차고 앉았네. 민선이 월급을 받으면 일을 좀 해라. 일을 환율이 미쳐가지고 돌아다니고 앉아 있는데 이거 기사 하나 쓸기라고 이제 제 금에 연합지라시에서 지금까지 주구장창 환율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이것들 이런 것들이 무슨 언론이라고 내 참. 우자가 시간 줄이려고 일부러 연합지라시 씁니다만 이것도 뭐야? 21명 사상, 돌진 사고 낸 60대, 질환이 있지만 운전 지장 없다? 뭐야 이거 시장통을 뚫고 들어가 버렸는데?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고 와 이거 절단인데 이거. 67세? 웬만하면 운전이 본인이 안 될 것 같으면 본인이 안 될 것 같으면요 운전을 안 해야 됩니다. 이게 이 문명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차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이제는 거의 뭐 이거 재수 없으면 진짜 살인 무기가 살인 흉기가 된다 이 흉기가.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뭡니까 이거. 뭐야 병 기저질환 앓고 있고 치료약도 먹고 있으나 운전과는 상관이 없고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사자 그래 주장했다 이거야? 의사나 약사로부터 운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 크게 운전 못할 정도의 증상도 없었다. 경찰은 또 페달 5조작 되네. 보자 이거 봉고 트럭이면은 이거면 거의 수동차인데.
이게 거의 수동 읽기인데 뭐 오토도 있긴 있다마는 웬만하면 이거 기름값 때문에 수동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뭐 백발백중인데 수동이면 이래 뚫고 들어갔다면 무조건 백발백중이고요. 오토다 하면은 오토도 뭐 페달 5조작 뭐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고 문제는 하여간에 좀 상태가 본인 상태가 안 좋으면 차를 안 끌고 다녀야 돼요. 이거 진짜 사람 죽이는 흉기라니까 흉기. 아 참 67세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넘어가자. 군 역대급 물갈이 인사 중장 진급자 이 20명이다.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박성재 특전사 사령관 수방사령관의 어창준 이거 군 쪽에 있는 분들은 이미 얘기를 다 듣고 있는 분들이 꽤 되실 건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우짜가 이거 일일이 해가지고 한 명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거. 예, 뭐 그렇네. 하여간에 한 명 한 명 다 따로 얘기할 거는 별로 뭐 더 얘기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어깨 얘기는 우짜가 좀 듣고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패스하고요. 우짜 관련해서 21대 대선 이후 대한민국 2편에서 이재명이 숙군할 끼라고 이미 올해 5월 달에 해가지고 대선 하기 전이었지 그때가. 그때 해가지고 저 우짜가 이미 그 포스팅 했고 그 관련 영상까지도 이미 급하게 그때 만들어서 올린 바 있습니다. 21대 대선 이후 대한민국 2편에서 이미 숙군할 거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숙군한 다음에 어떤 일이 터졌는지 이번 숙군이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지 한번 예전 뭐 그렇게 뭐 몇백 년 전 일도 아닙니다. 예전 거를 갖다가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라. 우짜견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한번 지켜보고요. 자 넘어가자. 외국인 지난달 10월에 주식 4조 2천억 원 사들였다. 6개월 연속 순매수. 채권은 1개월 만에 순회수. 6개월 했다. 이거는 연합지라시 강순여이 해가지고 여전히 이재명 정권한테 호의적인 기사를 쓰려고 이리 노력하는데 코스피 폭락이 언제 터졌지요? 언제 터졌습니까? 10월에 코스피 폭락 터졌습니까? 아니죠. 11월 3일에 코스피 폭락이 났다는 거. 참 장사하기 편하네. 손바닥 비비기 편하고 무역 K드론 수출 2년 새 10배 성장 시장 점유율은 아이고 0.5% 기술 인력 부족 R&D 인프라 미비 중국산 의존은 극복 과제. 중국산 의존이 억수로 심각하죠. 우리만 심각하느냐 아니죠. 다른 데도 다 심각하죠. 이거 표 나왔다. 보세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중국 압도적입니다 진짜. 끝내준다. 폴란드는 이제 옆에서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으니까 이제 지그들도 이제 생산력을 갖다가 늘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덜란드 뭐 이쪽에는 뭐 내려갔고 미국도 해가지고 이제 순위가 내려갔고 뭐 이러대. 20등 27,540. 그렇다. 뭐 금액으로 계산해서 이렇다마는 이거 현대전장에서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이 터진 후에 우짜가 뭐 지겹도록 말씀드립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이 터진 후에 오늘날 이 최신 전장에서요. 드론은 이제 필수입니다. 필수. 드론 없으면 안 됩니다. 우짜가 어제 가지고 그 러시아군 군대 규모 말씀드리고 군대 한 7명 되는데 거기에 무조건 드론 오퍼레이터가 한 명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이 우리나라 국군의 경우, 우리 한국군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어 있죠. 당연히 안 되어 있죠. 이것도 우리가 어깨 얘기를 좀 알고 듣고 있는데, 이거 다 얘기하면 또 뭐 보안이 나발이 또 지랄할 것 같아가지고 패스하고. 하여간에 요즘 우리 최신 현대 전장에서는요 드론이 필수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만 하더라도 드론이 오만 거 다 합니다. 오만 거 다 합니다. 뭐 감시, 정찰 이거부터 해서 대포병 시스템 역할도 하고 뭐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아시죠. 그리고 뭐 이거 완전 대전차 무기까지 돼가지고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가가지고 다 부대고 앉아 있고 하여튼간에 드론이 다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병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러시아군이 지금 진격 속도가 원래 뭐 러시아가 인명 중시를 갖다가 환장했기 때문에 속도는 원래 느렸어요. 느렸는데 지금 병력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포크롭스크 저기도 지금 해가지고 저 한참 싫었잖아요. 우짜가 포크롭스크 관련 포스팅 하는 게 올해 초봄입니다. 초봄에 포스팅하고 한 2달인가 3달 해가지고 계기다가
영상 만들고 이랬어요. 또 영상 만들고 벌써 또 몇 달이 지났잖아요. 포크롭스크 관련 영상 만들었잖아요. 그러고도 또 몇 달이 지나서 이제 조만간 점령 확정이 나올 그럴 예정인데 왜 그래 됐냐면 이게 우크라이나군에서 병력을 갖다가 뭘로 땜빵한다? 이거 드론으로 다 땜빵합니다. 드론으로. 드론이 벌벌벌벌 날아다니까 안 그래도 러시아군은 인명 중시하고 있는데 러시아군이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게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속도가 느린 겁니다. 러시아 쪽에 진격 속도가 느리다 알게 됩니다. 이거 또 늘어지는데. 야, 이거네. 이게 드론요. 예? 앞으로 이거 진짜 중요하다니까, 그러네. 우리나라 K똥별. 문자 소식 듣고 있는데 참 걱정된다, 진짜. 넘어가고요. 네, 급등입니다. 어제 가지고 마이너스 0.42%. 우짜가 어제 말씀드렸죠. 4,200달러를 갖다가 돌파하면 우짜겐 쪽으로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실망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려갔습니다. 1온스에 가지고 4,177.77달러 되고 아이고 어제 하이가 4,242 많이도 올라갔네. 예. 근데 우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4,200달러를 벌써 돌파해서 후딱 넘어간다. 좀 많이 실망할 거다. 우짜게 좀 실망할 거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달리면 너무 안 좋아요. 뭔가 좀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그 다음에 달려야지. 에너지가 제대로 저장이 안 된 상태에서 달려봤자 얼마나 달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넘어가고요. 자, 은덩이도 어제 우짜가 말씀드렸죠. 53.5달러 거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하이가 54.37 해가지고 여기도 어제 가지고 마이너스 1.47% 하락해서 52.49 너무 달리면은 그렇습니다. 너무 달리면 문자가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월 지나야지. 내년 1월부터 해가지고 새로운 위클리 사이클에 들어갈 거다. 금덩이, 은덩이가 새로운 위클리 사이클에 들어갈 거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달리는 건 좀 이거 너무 빠르다고 봅니다. 우짜겐 쪽으로는 빠르다 본다. 물론 뭐 들고 있는 사람은 장땡이죠. 네, 중장기적으로 보고 들고 있는 사람은 장땡이다. 이게 되고요. 자, 넘어가고. 달러 됐습니다. 달러 데스가 어제 해가지고 마이너스 0.32%. 아이고 많이 내려갔네요. 그래서 22평선 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로우가 98, 99도 깨졌었네요. 어제 마무리해가지고 99.179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간만에 22평선 뚫고 밑으로 내려가네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52평선은 98.51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자 넘어가고요. 요거는 달러 대비해가지고 우리나라 원화 차트죠. 아하, 이게 어제 1474.7. 어제 장중에 가지고 우리나라 장중에서 1474원. 야, 끝내주네요. 예, 끝내줍니다. 뭐, 우짜가 한번 지겹도록 말씀드립니다. 우짜겐 쪽으로는, 보존을 위해서, 자산 보존,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달러를 사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이 불고 앉아있다. 하여간에, 어제 가지고 0.07%. 뭐 이거는 뭐 비율은 뭐 패스하고 1달러 해가지고 1469.64원 그냥 1470원이다 이게 되겠네요. 잘한다 진짜. 자, 엔화입니다. 엔화 해가지고 마이너스 0.14% 그러니까 좋아졌다 그죠? 예, 좋아졌다 이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해가지고 마이너스 0.32% 하락했는데 그것까지는 다 받지는 못했다 이게 되고요. 이게 엔화도 좀 골치 아픈데 1달러에 154.579엔이 됐습니다. 다카이치 조심해야 된다 이게 진짜. 네, 나 봤으니까 일본 PPI 생산자 물가 해가지고 발표됐으니까 말씀드리죠. YOY 기준 그냥 작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9월에 2.8%였는데 일본의 생산자 물가가 10월에 2.7%로 하락했고요. MOM 전월 대비를 하면은 9월에 0.5%였는데 10월에 0.4%로 하락했습니다. YOY 기준으로 해서 10월 예상치가 2.5%였으니까 2.7%로 나죠. 살짝 상회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있고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은 거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MOM은 예상치를 갖다가 하회했지만 2달 연속 상승 중이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아폴로입니다. 간만에 아폴로 해가지고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number of babies born in China 되죠. 중국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난 숫자, 신생아 태어난 숫자, 이게 됩니다. 보시면 1963년, 1983년, 2003년, 2024년, 이래 되죠. 숫자가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네, 이래 됩니다. 1963년에 중국에서 신생아가 무려 3,300만 명이 태어났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에는 2,200만 명, 그리고 2003년에는 1,600만 명. 그런데 2004년에는 900만 명만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이거 뭐 반동가리가 아니고 뭐 몇 분위기가 3분의 1이 난 거야? 뭐 하여튼간에 그리 많이 났네요. 절단 난 거죠. 예, 절단 난 겁니다. 관련해서 우짜겐적으로는 중국의 인구 시한 폭탄이라는 그 포스팅도 하고 영상을 만들 생각인데요. 간만에 중국 영상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중국의 출산율, 예, 그거 얘기도 하고 각 지역 성별로 해가 출산율이 얼마나 다운이 되는지 정말 놀라운 수준으로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 출산율하고 이런 게 정말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중국, 뭐 우리나라, 일본 여기만 해가지고 지금 인구 시한폭탄이 걸려있냐? 아니죠. 중국도 똑같이 걸렸습니다. 다만 중국은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사이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그게 있지만 반대로 또 사이즈가 크다는 거는 앞으로 태어날, 그리고 현재 태어난 어린애들이, 이런 어린애들이 이 나이 든 사람들을 부양해야 된다. 이거 똑같다 그냥. 다른 게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한다 이 얼마 안 되는 숫자가 이 많은 노인네들을 부양을 해야 된다. 이야, 이 문제가 있습니다. 네, 하여간 요거는 하고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중국 데이터 발표됐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위안화 신규 대출이요. 9월에 1조 2,900억 위안에서 10월에 2,200억 위안. 이거 어마어마하게 급감했습니다. 거의 뭐 엄청나게 뭐 줄어들어 버렸는데 거의 1조 위안 이상이 그냥 홀라당 날아가 버렸다. 신규 대출이 이래 되고요. 10월 예상치, 10월 위안화 신규 대출 예상치가 5천억 위안이었는데 이거 2,200억 위안 나왔으니까 이것도 크게 하회한 게 됩니다. 중국의 신용 수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10월에 이 급감한 거는 소비 지출 감소와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부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베이징 정책 위반자들을 걱정하게 만들게 했죠. 디테일하게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은 3,604억 위안 감소했고 기업 대출도 3,500억 위안이 감소했습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별로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 지금 디플레이션 귀신 씨 가지고 있는데 이거 대출도 위안화 신규 대출도 이 꼴이 나고 있다. 좀 그렇네요. 예, 우자가 뭐 중국 망하라고 우자 마음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대놓고는 그래 말하기는 힘든데 하여간엔 돌아가는 꼴은 그렇다. 이게 됩니다. 이어서 중국의 M2 통화 공급, M2 통화 공급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9월에 8.4%인데 10월에 8.2% 금액으로는 335조 1,050억 위안으로 하락했습니다. 다만 10월 예상치가 M2 통화 공급 증가하는 거 예상치가 8.1%인데 요 8.2%로 나왔으니까 살짝 해가지고 좀 높았다. 예상치보다 살짝 높았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결제 위안화 대출 증가율은 YOY 기준 9월에 6.6%에서 10월에 6.5%로 더 떨어지면서 1998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의 신용과 유동성을 광범위하게 측정하는 사회융자 총량 토탈 소셜 파이낸싱은 9월에 3조 5,300억 위안에서 10월에 8,100 위안으로 이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그냥 떡락을 해버렸습니다. 10월 예상치가 1조 2,300억 위안이었는데 이것도 하회했다. 이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그렇네요. 예, 전반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 M2 통화 공급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돈을 갖다가 현찰 계속 M2 이쪽에 계속 많이 뿌리고 있는 게 1등이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 이 디플레이션 귀신 정말 무시무시하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넘어가고. 예, 백악관 국민들에게 2,000달러 배당금 줄 관세 수입 충분. 입법은 필요하다. 에이, 이러면 네가 하는 게 지금 이게 세금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데. 국가경제위원장 10월 고용 리포트에 실업률 빠진다. 절다이네. 아이고, 미국 통계의 중국화를 갖다가 우짜가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중국화를 넘어가지고 거의 빙신이 되겠다 이 소리죠. 예, 공식 통계의 빙신이 되겠다. 셧다운 장기화 여파, 공무원 무급휴직으로 실업률 추산에 필요한 가계조사 못해. 절단이다 절단 진짜. 예, 43일간 이어졌다. 일단 2025 셧다운은 일단 뭐 중단 끝났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끝났다는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이거 잠시 임시 땜빵한 겁니다. 예, 잠시 임시 땜빵한 거고요. 예, 케빈 해시시 나와서 가계조사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쪽짜리 고용 보고서를 받게 돼. 일자리 부분은 받겠지만 실업률은 포함되지 않을까. 잘한다 진짜. 10월 한다만 그렇게 될 거야.
절단입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데이터 보고 12월 FOMC 미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따고 짓을 하고 앉아 있다. 예.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2,000달러 주는 거 뭐. 패스하고요. 간단하게 해가지고, 2025 셧다운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5 셧다운이 43일이라는 신기록을 세운 후, 일단은, 끝났다는 표현이 좀 애매하고, 일단은 임시 땜빵이 됐다. 일단은 잠깐 중단이 됐다. 우자 표현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고 보고요. 하여간, 잠시 중단이 된 상태고요. 셧다운 기간 동안 미 연방 부채,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6,190억 달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방 직원들 75만 명이, 일시 해고가 되었었고요. 백악관은 이 친구 나와서 떠드는 거, 10월 고용 리포트, 여기 적어놨잖아요. 10월 고용 리포트가 실업률 발표 없이, 여기 있죠. 우리는 반쪽짜리 고용 리포트를 받게 되겠다. 실업률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10월 고용 리포트가 실업률 발표 없이 나올 거라고 하면서, 안 그래도 미국 통계의 중국화를 갖다가 우자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완전히 통계 신뢰를 갖다가 완전히 절단내고 있다. 박살을 내고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번 2025 셧다운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이번에 합의돼서 통과된 법안에 따라서 2026년 내년 1월 30일까지만 미국의 연방정부가 재개된다는 거, 이거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1월 30일까지만 연방정부가 돌아가겠다는 거, 이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셧다운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자, 내년 1월 30일에 또 2차전이 또 벌어질 예정이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물론 그 전에 합의가 잘 돼가지고, 양당 간의 합의가 잘 돼가지고, 2차전 뭐 버리지 않자, 버리지 말자, 이렇게 뭐 합의가 된다 하면 뭐 상관없는데, 지금 미국의 정치판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죠. 예, 그리고 내년에 또 중요한 중간 선거가 있죠. 예, 민주당이 이렇게 잘해줄 리가 없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미국의 연준 의원들이 잇따라 금리 동결 적절 발언, 금리 동결하겠다 이거네. 인하 기대 축소한다. 연은 총재들이, 연방정부 은행이제, 여기 총재들이 계속해서 동결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죠? 인플레이션 목표 2%, 이 타겟이 2%인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우리나라도 2%고요. 통화 정책을 다소 긴축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다 이거죠. 네, 파월 나왔고, 파월이 내년에 이제 방 빼지요. 뭐 이거 다 소개는 그렇고 그냥 간단하게 가지고 우자가 아폴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연합지라시는 웬만하면 화면에서 빨리빨리 치워야죠. 자, 미국의 공식 경제 데이터가 우자가 계속해서 중국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셧다운을 통해서 중국의 공식 경제 데이터 통계가 빙신이 되고 있는 중이죠. 이런 가운데 아폴로는 MOM 전월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CPI,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인플레이션율이죠. 인플레이션 측정하는 바스켓 통째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걸 갖다가 뭐 바스켓이랍니다. 하여튼 용어 그대로 쓸게요. 드라이하게. 바스켓에 포함된 품목 중 55%가 3%, 최소 3% 넘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CPI 바스켓 해가지고 3% 이상 증가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라고 아폴로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FOMC, 12월 금리 결정이죠. 여기서 금리 인하 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아폴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우자견적으로는요, 현재 시스템 자체 유동성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 유동성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자가 보기에는 일단은 금리 인하에 배팅하는 게 안정하다. 이렇게 우자견적으로 아직 기존 뷰를 유지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뭐, 본 김에 아폴로 차트, 뭐, 흥미로운 게 또 있어가지고 또 하나 또 올려보죠. 미국의 주택 구매자 해가지고, 미디얼 에이지, 그러니까 중위 연령, 뭐, 중간 연령, 중위 연령이 되죠. 예, 근데 아폴로에서, 보면은 흥미롭게도 2010년에 중위 연령이 39살이었는데, 2025년에 59살, 59살, 60살이 됐다. 절단이다. 이제 젊은 친구들은 집을 못 산다 이 말이죠. 네, 젊은 친구들은 집을 못 산다 알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사회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게, 사회를 갖다가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지를 갖다가 예상해야겠죠. 여러 가지를 문제를 갖다가 발생시킵니다. 사람이 그래도 등대고 누울 공간이 내 거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60이 돼서 이 가지고 집을 갖다가 산다.
절단입니다. 예, 하여간 절단이라 보면 되고요. 자, 넘어가고. 네, 빅쇼트 마이클 버리 해가지고 주인공 투자회사가 미국 당국에 등록 해제. 우자가 그저껜게 가지고 마이클 버리가 AI 법을 관련해서 내용 연수 지금 마음대로 가지고 늘린 거 그거 지적한 거 우자가 그저께였나 언제였나 하여튼 이번 주에 우자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빅쇼트 요것도 우자가 어제는 이미 뉴스는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사가 이지어인 특파원 하루 늦게 지금 기사를 쓰고 앉아 있습니다.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자아내고 있다가 뭘 궁금증이 자아내고 있냐. 사이언 자산운용 예 요겁니다. 우짜겐 쪽으로는 블로그에서 해가지고 저 댓글 주신 분한테 답글을 달면서 어제 해가지고 이미 그 이거 문 닫았다 이거 쪽 냈다라고 저 답글을 해드렸고요. 예, 이래 뭐 이래 하는데 넘어가가지고 이거 예 사이언스 에세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이거 마이클 버리가 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보낸 겁니다. 10월 27일에 보낸 서한인데 이거 올려놓고 우자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마이클 버리가 자신의 사이언 자산운용,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 펀드를 공식 폐쇄한다는 내용의 등록 취소를 어제 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어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그러니까 하루가 지난 거지. 예, 그래 됩니다. 이에 앞서서 10월 27일, 여기죠. 10월 27일에 투자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식 가치에 대한 나의 평가는 현재 그리고 한동안 시장과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했고요. 누가 마이클 버리가 이 말은 자신이 틀렸거나 너무 일찍 판단했다는 인정이 되고요. 자신의 예상이 입증되기를 기다리면서 실적이 악화되는 걸 지쳤다. 이거 기다리는 걸 지쳤다. 이 소리가 되겠죠. 마이클 버리의 투자회사 등록 해제는 이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거 올해 2025년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08년에 똑같은 방식으로 사이언 캐피털을 갖다가 폐쇄한 바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경우 그 2008 금융위기 그 버블 터질 때 이때 해가지고 유명해졌죠. 주식 투자, 주택 투자, 정확하게는 뭐 주택 버블 투자죠. 배팅해 한 거죠. 버블 터진다 할 때 배팅한 거. 여기를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두고 개인적으로 1억 달러를 땡기면서 벌면서 자신의 예상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8 그 금융위기 끝난 다음에 지쳐서 즉시 청산했습니다. 왜 청산했냐? 투자자들의 반란, FBI의 조사, IRS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세청이죠. IRS의 감사 그리고 고객들의 환매 요구 등에 해가지고 억수로 시달렸기 때문에 해가지고 회사를 2008년에도 문을 닫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클 버리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고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진짜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펀드를 관리하는 게 고문과 같다라고 자기 자신도 몇 차례 얘기한 바 있고요. 2015년 올해 역시 AI 버블에 대해서 회계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자가 이번 주에 소개해드렸죠. 그 내용 연수 지금 마음대로 늘리는 거. 회계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닷컴 버블과 비교했지만 자신의 예상에 투자자들을 특히 소매 투자자들을 몰아넣고 싶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이클 버리의 펀더멘탈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옳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을 맞추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먼 사단이 나도 날기라는 걸 이미 마이클 버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상으로 펀드를 정리하는 덕분에 분기별 공시를 할 필요가 없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보고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이러면 미국 용어들은 뭐 패밀리 오피스처럼 직접 자기 자신 뭐 가족 해가지고 지금 뭐 일정 금액 5천만 달러 이상 되는 뭐 그래가지고 돌리는 회사잖아요. 이게 뭐 우리나라처럼 뭐가 되냐 이거.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지금 패밀리 오피스라고 따로 돌리는 게 있습니다. 이 패밀리 오피스처럼 직접 자본을 갖다가 자기 자본을 관리하고 시장이 자신의 예상대로 움직일 거라는 증명을 하도록 버리는 손을 뗐다. 예, 그 자산 운용을 갖다 뗐다. 손을 뗐다 이게 되고요. 우짜 보기에 마이클 버리는 투자자들을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고 보고 문 닫는 진짜 이유는 아직까지는 너무 자신의 예상이 너무 이르다. 예, 그렇기 때문이라고 우자적으로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미국 대들자들 실험률입니다. 프레드 차트고요. 말씀드리면 학사 이상 요게 지금 보면은 우자가 포인트를 찍은 거는 2008 금융위기 때고요. 지금 보시면 요게 해가지고 9.3% 이래 되죠. 그런데 여기 쭉 가다 보면 요거 닷컴 버블하고 현재 비슷하다 이게 됩니다. 학사 이상 미국 대출자 실업률이 2025년 8월 기준
9.3%로 2021년 우한 폐렴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2008 요 9.3%는 2008 금융위기 때 요때 최고치가 얼마였다? 9.5%였습니다. 요거하고 얼추 비슷해졌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우자가 그 AI 버블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지적하고 있던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주가 관련해서 잠깐 또 말씀드리면 오라클의 시가총액이 지난 7주 동안 3천억 달러 가까이 감소했고요. 주된 이유는 뭡니까? 주가가 마이너스 34% 가까이 34% 가까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10월 한 달에만 오라클 주가는 마이너스 26% 하락했고요. 뭐 심각하게 폭락 중이다. 이게 되겠죠. 오라클의 경우 현재 심각한 부채 및 현금 흐름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인지하기 시작했다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우짜가 오늘 또 좀 길게 말씀드릴 몇 분이야? 무슨 30분이야? 길게 말씀드릴 임기 제한이 필요한 이유라는 말입니다. 요거 말씀드려보면 올해 2025년 1월 미 의회가 소집되었을 당시 70세 이상 의원이 거의 120명이었고 하원에는 투표권이 없는 대의원을 포함해 86명, 상원에는 33명이 70세 이상이었습니다. 현대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 숫자 70세 이상 고령자들이 이래 버글버글한 이 숫자 이거는 하원에 80대 노인이 14명 그리고 상원에는 80대 이상이 5명 그리고 최고령자는 누구다? 아이오와주 공화당 상원 의원인 척 그레슬리로 91세입니다. 자, 요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뭐다? 뉴욕타임즈의 올해 2025년 6월 4일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6월 4일에 나온 차트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한다? 우리나라 K 정치판도 좀 갈아야 되니까. 물론 이거 인적 청산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말씀드려봅니다. 미 의회 의원 중 70세 이상의 비율이 23%이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게 차트만 보시면 아시겠죠. 이 차트를 통해서 임기 제한이 필요한 이유를 여실히 알 수 있는데요.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거 미 의회에서 떠나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현직 의원들이죠. 현직 의원들에게 이 시스템상에서 현직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지금 조작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 고령자들 엄청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의원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 지지율이 낮죠. 국회가 일 못한다. 1등 뭐 왔다 갔다 하죠. 똑같이 미의회 역시 지지율 또는 일 잘한다 비율이 20%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원들은 95% 확률로 현직 의원들은 재선에 성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직 의원들이 자금, 선거구, 후원자 네트워크 모두를 갖다가 자신이 컨트롤 또는 통제하기 때문이죠. 미국에는 정치활동위원회라고 있습니다. PAC라고 줄여가지고 미국의 정치활동위원회라고 있는데 뭐 기업 등에서 돈 주는 거죠. 이런 정치활동위원회는 더 안전한 선택 또는 더 안전한 배팅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정치 지원금을 갖다가 현직 의원한테 줍니다. 덕분에 새로운 정치 신인 또는 도전자들은 비교할 수 없는 이점, 강점이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억수로 큰 이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상대방 현직 의원하고는 경쟁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은 자신이 원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현직 의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좀 갈아치우자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상 자신의 대표를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게 된다 이럴 수 있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 문제, 이 고령 문제, 고령의 이 나이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들도 낳고 있는데 나이 든 의원들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투표 절차에도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테크, 기술 정책을 갖다가 그냥 밀어붙이는 모습을 계속해서 자주 보여줍니다. 게다가 최근에 하원 의원 3명이 재임 중에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고요. 그리고 90대에 들어선 나이가 억수로 많은 상원 의원이 수조 달러 규모의 결정을 내린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좀 있다. 문제가 심각하다. 이걸 뜻합니다. 물론 미 의회가 요구하는 복잡한 의사결정 능력은 물리적 나이가 들수록 날카로워질 가능성이 거의 없게 만들고요. 기본적으로 이미 요구사항이 좀 많이 높죠. 많이 바쁩니다. 솔직히. 하여간에 흥미롭게도 미국인 중 87%는 모든 정치 그룹에서
그러니까 뭐 미국 정치판에서 임기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기 제한 지지 비율이 높다는 건 미국인들, 사람들이 현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가 되겠죠. 우짜가 보기에는 임기 제한, 이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일단 이러든 저러든 인적 청산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임기 제한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임기가 한정되면 의원들은 다음 선거 운동을 위한 자금 조달보다는 실제 업무 처리, 의회에서의 업무 처리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으며 직업 정치인 대신에 진정한 전문성을 갖춘 신선한 사람들, 정치 신인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국 내 대부분의 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12년 임기 제한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으로 계산하면 한 3번만 해보면 끝이죠. 예, 3번만 해보면 끝난다 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임기 제한은 연방정부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임기 제한이 워싱턴에도 적용될 경우 진정한 변화를 가져와서 미 의회가 자신의 권력을 보호하는데 의원들이 자신의 권력을 보호하는데 올인하는 것 대신에 진정으로 미 국민을 갖다가 대표하도록 강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K 국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K 국회 초재선들 보세요. 이 포퓰리즘 쩔지요? 네, 이렇게 인적 청산만 하면 뭐하냐 이런 당연한 이 질문이 반대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러든 저러든 어쩌든지 간에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은요 은퇴하는 게 우차가 보기에는 순리입니다. 순리. 나이 많고 너무 오래 먹었다 그냥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지. 언제까지 궁둥이 비비고 앉아가지고 끝까지 해먹을 겁니까? 예? 그 목포에 있는 그 이런 양반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페니, 굿바이 페니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 조폐국이 페니 동전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1센트짜리 동전이 유통된 지 200여 년 만에 페니 동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요. 페니 동전 하나 만드는데 동전 가치의 4배인 4센트가 들어가면서 미 납세자들에게 대략 8,500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미 조폐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전 수집가들은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어제 마지막 동전 생산, 페니 생산에서 만들어진 페니에 관심이 많을 건데요. 왜냐하면 요즘 이 만들어지던 페니의 경우 대부분 아연 함유량이 많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지막으로 생산한 페니 동전은 구리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동전 수집계, 동전 쪽에 골동품 이쪽에 있어서는 2025년 11월 13일에 찍어낸 마지막 페니가 인기가 좋을 것 같다. 경쟁이 심할 것 같다. 이렇게 우짜개적으로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11월 1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여기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